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마살 친구들 잘 지내셨습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암사동 돌도끼 문용기입니다. 대선 전국에서요,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이 대선 후보 윤석열을 향해서 너 나 패스해? 나 삐졌어? 응, 칫, 응 이러면서 지방으로 공개 자맹을 감행했죠. 공개 자맹이란 말 자체가 우습습니다만은 자맹을 어떻게 공개합니까? 나 부산이야, 나 장제원 의원실이야, 나 제주도다, 나 좀 있으면 울산 갈 건데 이러면서 나름의 자맹을 했습니다. 며칠 후 극적인 갈등이 봉합이 되면서 극적으로 새로운 국면이 찾아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사에서는요, 이런 정치인이 흥칫뿡 앤 나르샤 이렇게 했던 적이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정치인 흥칫뿡 사태로 80년대 후반 야당사를 바꿔놓은 이민우 구상을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물론 20대 총선 직전에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옥새 들고 나르샤를 해서 아주 대표적인 흥칫뿡 사태로 기록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고요. 역사라기보다는 지난 사건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서 오늘 역사 10미닛에서는 80년대 후반 우리 정치사를 뒤흔들었던 야당 총재 이민우와 그의 흥칫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당시 흥칫뿡의 주연 배우들은 누구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전두환 정권 말미입니다. 이민우 당시 야당 대표와 범야권 세력의 중추인 김영삼, 김대중 선생께서 바로 이 사태의 주인공이십니다. 이민우의 흥칫뿡 나르샤를 이해하시려면요, 당시 정치 지형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는 전두환의 550 말년인 1987년입니다. 두한인애들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야들이 이대로는 지들의 정권 연장이 쉽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내각제 개헌 카드를 들고 나오게 되죠. 당시에는 지금과 달리 중선거구제였습니다. 한 지역구에서 의원이 2명씩 당선이 되던 그런 시절입니다. 이게 몹시 중요합니다. 이 대목이. 한 지역구에서 2명이 당선된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두한인애가 민심이 두한인애로부터 완전히 이반이 됐죠.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민주정의당, 놈들의 당이죠. 민정당. 이 민정당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당 유지가 가능했다라는 게 바로 이 중선거구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선거구제는 승자 독식이 아니라 2등까지 당선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제1야당한테 지역구에 1위를 내어줘도 2등만 하면 의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약간의 부정개입만 하게 되면은요, 제1당으로서의 집권 여당으로서의 유지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선거구 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의회 다수당이 집권하는 내각제가 국민들이 염원하는 대통령 직선제보다 군사정권 연장에 있어서는 당시에 훨씬 쉬운 카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카드를 당시 야당인 신한민주당 총재, 그때는 대표라고 안 하고 총재라고 했거든. 신한민주당 총재 이민우가 덥석 수용이 가능하다면서 소위 이민우 구상이라는 걸 발표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실질적인 야권 지도자인 김영삼과 김대중 선생, 그리고 제야 민주화 세력, 거기에다가 언론의 농락에 속지 않는 아주 뜻있는 국민들이 저 영감 왜 저래? 미쳤어? 이러면서 반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민우는 내가 야당 대표인데 니들 나한테 왜 그래? 민주주의는 의회 중심이 원칙 아니야? 직선제만 주장하면 쟤들이 말을 들어? 그러다가 또 피 흘리면 뭐 어쩔 건디? 힘들 땐 좀 돌아가면 안 되남?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제1당 대표인데 이런 말도 못해? 내가 언제까지 DJYS 바질 것 같아? 아니야! 이러면서 흥칫뿡을 날리고 온양온천으로 나르샤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대목에서 야당 대표의 구상 자체가 야권 내 대표 목소리가 아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당시 야권의 지형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시 여당은
여당이에요. 여당은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 그들의 원료인 민주정의당, 민정당이라고 했죠. 전두환이 만든 당입니다. 그리고 제1야당은 그 직전에 당시 그 직전에 총선에서 급부상한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의 조상 신한민주당이었습니다. 원래 전두환 때 야당은 말입니다, 찐 야권 인사들이 모두 잡혀가거나 정치활동 금지로 묶여 있으면서 야당 의원으로서의 그 지명도가 좀 덜했던 분들, 속칭 떨거지 정치 세력들, 이런 분들이 군부에 보이지 않는 후원으로 맹글었던 어용 야당들이 있었습니다. 민주한국당, 민한당이라고 했습니다. 한국국민당, 국민당이라고 했습니다. 뭐 이런 나부랭이들이 전두환 때 야당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84년 11월 때 즈음에 이 정치 금지로 묶여있던 인사 중에 언제까지 다 묶어놓을 수는 없으니까, 여론이 무서우니까 김영삼의 상도동계, 그 다음에 김대중 선생의 동교동계, 그리고 제야 민취협 인사 일부가 해금이 되면서 정치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중심이 돼서 새로운 야당인 신한민주당을 탄생을 시키게 되죠. 근데 이 바로 탄생된 신한민주당이 그 직후에 12대 총선에서 이 국민들이 이분들을 아주 와장창 밀어줍니다. 그러면서 제1당으로 급부상이 돼요. 그리고 그 직전에 있었던 당시에 사쿠라 야당들은 사요나라가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신한민주당을 만들 때요, 김대중 선생하고 김영삼이는 해금이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할 수 없이 이 두 분의,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은, 아바타를 당대표, 즉 총재로 내세울 수밖에 없었죠. 이때 이민우가 당대표로 추대가 되는 겁니다. 총재로. 이 대표적인 두 조직의 보스가 모두 묶인 몸이다 보니까 양쪽에서 모두 선배 대접해 줄 수 있는 분 한 분 모셔다가 과도기적인 보스를 맡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이민우가 바지였다는 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바지 사장이라도 자꾸 쭉 하다 보면 본인이 진짜 사장이 되고 싶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벌어진 사태가 바로 이 흥칫뿡이 아니었나 싶을 텐데요. 당시 이 신한민주당은 이민우가 총재이기는 했지만 김영삼이 상임 고문을 맡고 있었고요. 김대중 민취협 의장, 또 그분의 세력인 동교동계 의원들이 30명 이상 당내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터라 주류는 김영삼의 상도동계와 김대중 선생의 동교동계 의원들이에요. 당시 신한민주당이 90분의 그 현역 의원이 있었는데 이 중에 20명 정도만 비주류세를 형성하고 있었던 그런 구도였습니다. 이 비주류와 이민우 총재는 이후 김영삼 고문이 차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총재로 등장할 것이 확실시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자 이 당내 주도권 장악을 위해서 독자 노선을 표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이유가 충분했죠. 그것이 내각제 개헌을 추진한다라는 집권 민정당과 조건부로 협상한다는 내용으로 발현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민우의 흥칫뿡 사태의 그 전개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1986년 12월 24일 연말 기자회견에서 이민우 구상이라는 게 발표됩니다. 언론의 자유 보장, 구속자 석방, 사면 복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보장, 국회의원 선거법의 협상, 그리고 지방자치제 도입, 이런 것들을 전두환 정권에서 수용해 준다면 니들이 띄우는 내각제 개헌에 내가 응할 용의가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이민우 구상이 발표된 직후 이민우 지지파가 내각제를 지지하는 그런 세력들이죠. 뭐 이철승 의원 이런 자들이 대표적이고, 이민우 반대파, 그러니까 내각제를 반대하는 상도동계, 동교동계의 의원들이 나뉘어서 이제 서로 삿대질을 하는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87년 1월 초, 한 달이 아니죠. 그러니까 몇 주 전이죠. 한 2주 후, 이 이민우 총재가요, 당무를 다 접어버리고 이번에 이준석이 바른 것처럼 온양온천으로 잠적해버립니다. 이후
주류파하고 비주류파의 갈등이 격화가 되죠. 거기에다가 양김의 그 이민우에 대한 압박이 이어지자 3일 만에 이민우가 상경을 합니다. 그리고 이민우 총재는 당시 상임 고문이었던 김영삼과 외교고락부에서 만남을 갖습니다. 그리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김영삼에게 항복해버립니다. 이민우 구상이 철회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가 이 모든 언론이 이제 정권에 장악됐던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때 요 사건을 이 TV로 보도한 거를 얼마 전에 본 적이 있는데, 당시 TV 뉴스를 보면요, 이래요. 기자의 리포트가 하땡땡 기자인데요. 당내 민주화가 막혔다. 신민당은 민주주의를 할 정당이냐? 뭐 이런 식의 아주 비난 일색으로 아주 도배가 됩니다. 마침 이 시기가 또 이 민정당의 창당 6주년이었답니다. 그래서 창당 6주년이다라고 하면서 이 보도를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정당과 전두환에 대한 용비어천가를 앞에 졸라 읊다가 이 신민당의 이 사태를 뒤에 바로 붙여서 보도를 하는 그런 그지 같은 행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외교고락부의 만남 이후에 그럼 사태가 봉합된 것이냐? 속내는 절대 그게 아닌 상황으로 이제 치닫게 되는 거죠. 이제 본격적인 주류 대 비주류의 한판 대결로 이어지게 됩니다. 대한민국 야당사에서 항상 비주류계를 자처하면서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 사쿠라 행보를 보이던 이철승이라는 분이 이철승이라는 자가 필두로 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말입니다, 항상 그 이전부터 본인이 김영삼, 김대중 선생의 대안 세력이다, 이렇게 여기고 살아왔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이철승이 도대체 이 당이 김영삼, 김대중의 것이냐, 뭐 이렇게 외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야당 분열의 단초를 제공하게 된 거죠. 이렇게 이철승 등의 비주류계가 반발을 하게 되니까 이에 주류계는 이철승, 그다음에 이택돈 등의 아주 선명성 제로의 무늬만 야당인 의원들을 급기야 제명하려는 그런 움직임까지 보이게 됩니다. 이 이철승이란 인물의 이후 정치 행보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정계에서 공식적으로 은퇴한 이후에 각종 우익운동과 반공운동에 앞장섭니다. 무슨 이승복도 아니고. 그리고 한국 노년유권자연맹 고문, 제목부터 감이 오시죠? 노년이랍니다. 노년 유권자연맹 고문. 또 민족진영 애국단체 연합, 우파 민족진영 구구관보 총걸기대회 주관, 대한민국 건국 50주년 기념사업 준비회 회장. 이때가 아마 MB 때일 겁니다. MB 때 건국 50주년 의미 없죠? 이런 행보로 봤을 때 그의 역사관은 민족주의나 민주화가 우선이 절대로 아닌 우파 이데올로기 선봉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본격적으로 대학 때부터 인양반 완전 별로였습니다. 자, 이렇게 양 세력 간의 싸움이 격화됐다면 이후 신한민주당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김영삼을 전면으로 내세우려는 주류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됩니다. 이에 저항하는 비주류의 싸움이 결국 분당 사태로까지 치닫게 됩니다. 5월에 전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이때 김영삼을 총재로 추대하려는 그 주류 측의 계획이 감지가 되자 이민우, 이철승, 이택희, 아까 이택돈, 이택희 헷갈린다. 이들이 그보다 앞선 3월에 지구당 개편대회를 통해서 각 지역구 위원장을 이제 좌파 세력들로 앉히려는 그런 플랜으로 맞서게 되죠. 지구당 개편대회를 이제 막 해버립니다. 이때 당시 현역의원의 다수를 점하고 있던 상도동 동교동계가 불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구당 개편대회가 파행으로 치닫습니다. 급기야 주류 측에서는 이제 이민우, 이철승 이런 사람들하고는 한 배를 타고 갈 동지가 아니다. 저리 싫으면 우리가 떠나자 라는 결론을 내리고 현역 90명 중에 74분이 탈당을 합니다. 그리고 통일민주당을 창당을 해서 새로운 제1당이 되죠. 오늘은 최근에 이준석의 흥찌뿡 앤 나르샤 이거하고 비슷한 격동의 80년대 야당 총재 이민우의 흥찌뿡을 살펴봤습니다. 과연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봉합함으로써 새로운 동력을 얻을까요? 아니면 이민우 때처럼 겉으론 봉합된 듯 하다가 속으로 터져버릴 상처에
결국 각자 도생의 길을 걷게 될까요? 저는 이유야 어찌 됐던 간에요, 군부 정권의 그 내각제 구상이 어떤 흑심을 갖고 있는지 당시 백성들도 거의 다 파악하고 있던 그 시절이었는데, 원칙적 민주주의를 명분으로 해서 그들과 협상을 하려고 든 이민우의 구상이 패착으로 끝난 것은 당연한 역사의 귀결점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우 구상, 김무성의 옥새 들고 나르샤, 이준석의 공개 자맹으로 이어지는 정치인들의 흥칫뿡. 그런데 이건 말입니다, 백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들의 당내 패권 다툼의 하나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감히 주장합니다.